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8월 18일이네요. 북한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시쳇말로 똥줄이 탑니다. 강도적인 제재 봉쇄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인민들을 질식시켜 죽이려고 한다 했습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돈줄 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사실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했습니다. 서명해서. 이건 뭐냐면은 북한 재화나 용역, 다시 말하는 노동자, 이런 걸 거래하는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작년 2017년 중국에게는 단둥은행, 단둥 흥상실업, 민신국제무역, 그리고 ZT라는 중신통신, 이 4개를 포함한 10개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 단체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중국에게 알려준 거죠. 사실 중신실업 같은 경우에는, 중신통신 같은 경우에는 JT입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거의 1.3조 원, 11억 8천만 원 정도 벌금을 냈습니다. 이유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계가 있는 북한 자금 세탁을 해준 흔적이 있다고 미국이 자료를 찾아놓은 단둥 흥상실업이나 단둥은행과 이 ZT가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 최국주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원한다면, 물론 원한다고 말만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떠들어오던 CB도 빠졌습니다. 자, 그때 CBD를 넣는 것보다도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성명문에 CVID라는 문구를 넣는 것보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더 절박합니다. 11월 선거는 점점 가까우고, 그렇게 가시적인 김정은과 세계 언론이, 3,000개의 언론이 3,000명의 기자가 쳐다보는 가운데에 악수를 나누고 세계 무대에서 보란 듯이 김정은과 쇼를 한 것이, 그 결과가 55구의 미군 병사 유해를 송환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결론이, 지금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했고,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도 다 와해시켰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 비핵화, 북한 비핵화의 본격적인 조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북한의 자발적이면서,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스스로가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자발적이며 원맨쇼적인, 정말 북한이 비핵화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원맨쇼,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원맨쇼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안 믿죠. 우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우리 청와대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게 북한 비핵화의 본격적인 첫 발이라고, 의지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10월 10일 이 당 창건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뭔가 9월 9일 먼저 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안 되더라도 10월 10일까지 지금 원산에 있는 갈마 지구 건설 같은 게
사실 낮은 선봉 쪽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 협력하지만 거의 경제 특구화처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북 관계 개선이라는 이 전후를 통해서 원산 갈마 지구의 건설을 좀 눈에 보이는 뭐로 가장 눈에 드러나게 스키장도 있고 원산에 등등으로 만들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13,815 13810 행정명령을 미국에 있어서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의회에 통과를 시키지 않고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국가 이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명령을 내리면은 이 행정명 administrative directive 해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로 상당히 큰 힘을 가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명령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시를 내린 거죠. 중요한 것은 의회에 통과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리자마자 사실 북한은 지난 6, 7년 동안 플러스 경제 성장을 해오고 뭐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통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3.9% 내지 6%에 심지어 6%에 이르는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게 2016년 통계입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가자마자 마이너스대로 마이너스 3.5%로 꼴박았습니다. 더불어 중국에게 유엔 제재를 미국이 강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거기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말 작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는 북한이 그들의 무역의 거의 90%를 대중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노동력 중국에 파견했던 노동력도 되돌아가라 하고 노동력도 더 이상 확장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이던 석탄, 그리고 북한에 공급해주던 중유, 석유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거의 400만 배럴로서 이때까지 북한에게 해오던 양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북한이 고개를 돌린 게 문 대통령에게입니다. 우리 비핵화할 의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이 세컨다리 보이콧도 좀 풀어주고 중국에게 유엔 제재를 계속 협력하라고 하지 말아달라. 물론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까지 파급을 노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아주 신이 나서 덥석 받았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유엔이 목소리를 합쳐서 끌고 나가던 유엔 대북 제재에 가장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국가로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하도록 할 수 있는, 비핵화로 나오도록 유도해낼 수 있는 평화적이면서도 북폭보다도 더 강력한, 물론 북폭이 더 강력할 수 있지만 평화적인 외교 수단으로서 대북 제재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그것에서 한국은 점점 뒷걸음을 치고 말로는 미국을 만날 때마다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하겠다 하면서 또 다른 북한을 만나면 대북 제재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라도 너희들 도우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구체화된 게 판문점 선언입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하고 미북 협상을 미북 정상회담을 해놓고 나서도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돈도 안 들어오고 북한이 기대하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종전협정, 종전선언도 안 해주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나름대로 김정은 나름에는 큰 소리를 치지만 사면초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면초가의 짐을 좀 들어주겠다고 나선 게 우리의 신자주선언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중국에게
북한 제발 사면 초과에 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라고 나선 게 8.15 경축사입니다. 이런 망할. 미국이 정말 진정으로 북한 비핵화를 원하면 미국도 공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짜로 할 수 없다는 건 미국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첫째, 미중 전쟁,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더 격화시켜 나갈 때에 중국만 피를 흘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숫자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역전쟁 선포한 지 43일 만에 미국의 달러는 7.5% 오르고 위안화는 7.9%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 5개월에 걸쳐 미국의 다우지수는 7.5% 올랐는데 중국의 주식지수 CSI 300은 2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34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에 관해서 대중무역에 대해서 25%의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일어날 일입니다. 물론 중국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가 그래? 우리도 맞받았죠. 중국을 우습게 알면 우리도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전쟁 끝까지, 이 무역전쟁 끝까지 가겠다 했지만 중국은 지금 정말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쯤 가서 미중 무역전쟁을 다시 무역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 미국이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이 상태에서 물러난다는 건 미국이 피를 흘리지 않고 미중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2천억 불 더 추가적으로 미국의 중국의 대미 무역에 대해서 아까 대중무역이 했는데 대미 무역입니다. 대미 무역에 대해서 2천억 불에 해당하는 데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역시 여기에 상응하게 자기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600억 불에 해당하는 거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이 전쟁을 끝까지 끌고 가면은 깨갱할 건 중국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GDP라는 GNP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를 넘어서니까 실질적으로 그 총합계가 인구수에 의한 국민 개인당 소득을 곱하니까 중국이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허상이에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는 것은 경제력 플러스 군사력과 기술력입니다. 미국과 게임이 안 되죠. 총괄적인 총체적인 합인 GNP에 있어서는 국가 총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앞서지만 기술력, 문화력,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미국과 잽이 안 되는 중국이 중국 굴기라고 앞서고 나서려고 하니까 중국 굴기로 2050년에 시진핑이 이 중국을 집단 지도 체제를 포기하고 버리고 포기가 아니라 버리고 1인 독주 체제, 독재 체제로 2050년까지 시진핑이 중국을 휘어잡고 중국 몽을 실현하라고 바람을 넣어준 후한강이 최근 그의 동문들에 의해서 크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중국 굴기냐. 등소평이 죽을 때 향후 100년간에는 100년 안에는 미국에게 대들지 말라 했는데 겁도 없이 너무 서둘러가 미국에게 대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정말 3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이 통계치를 봅시다. 청년 구직자 실업률이 중국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1998년 이후에 20년 만에 첫 적자. 이 20년 동안 무역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중국은 지금 미국에게 대들 수 있는, 감히 중국 굴기란 이름하에 미국에게 우리가 너를 제치고 경제 군사에서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겠다고 겁없이 대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근데 그 경상수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283억 달러, 약 30조의 적자를 냈습니다. 실제 실업률도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거의 실업률이 3.3%대, 이거는 거의 완벽 실업자가 없다는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4%대 이하 같으면은 중국도 거의 완전 고용을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들이 전망하던 수치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실업, 직장이 없는, 고용률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정한 거는 실업률 4.8%라 했는데 지금 5.1%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시진핑이 투자카드를 철도, 도로, 이 철도, 도로는 사실 이게 1대1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특히 1대로 들어가는 게 서찬성, 그 다음에 티베트 자치구를 연결하는 철도 만들자고 난리고 돈 풀어라, 돈 줘라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그건 중국 국내에서 민심이 이반되거나 중국 경제가 자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첫째로 중국과의 경제전쟁, 무역전쟁으로 이대로 내다르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 무역전쟁에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것을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넘어서 중국이 감히 미국에게 대들어서 패권 경쟁을 하겠다는 걸 초장에 아예 깨뭉개버리기 위한 시작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미국의 계산은, 너들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미국 앞에서 유엔 대북 제재에 적극 협력을 해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것처럼 하더니 지금 와서 북한을 꼬드겨서 올해 3차례나 북한을 만나면서 북한을 꼬드겨 가지고 내가 공들여 김정은을 겨우 좀 설득해 놓은 걸 네가 뒤에서 장난질을 해서 김정은에게 미국 말 듣지 마라, 내 말 시진핑 말 들으면은 비핵화 안 하고도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북한 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테니까 비핵화에 서둘러 협력하지 마라고 해서 일을 다 깨고 있으니, 그래 너들이 깨갱할 때까지 내가 무역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로 시작한 겁니다. 중국 역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미국의 핵심 이유는 패권 경쟁에 나서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앞장서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 작년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의 압력을 이겨내고 미국과의 싸움에서 패권 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란 카드를 써야 된다. 우리는 북한에게 더 비핵화를 빨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그 카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이 중국, 그러나 그 카드 버팀으로써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피해가 미국의 피해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더 크고 있으니까 중국은 지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으로. 이 북한 비핵화라는 카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중국의 경제 뿌리 자체가 흔들거리도록 할 맞바꿀 정도로의 가치가 있나, 좀 더 버텨야 되냐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늦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이쯤 되면 항복할 것 같으니까 미북 무역전쟁은 내가 고삐를 좀 낮춰줘야 되겠어. 사실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면은 미국도 손해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 이 7.5% 7.5% 하는 거 겉으로 보이는 숫자, 틀린다는 허구는 아니지만 보이는 숫자만이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타격을 주면은 미국 역시 그들의 무역 수지에도 타격을 입기 마련입니다. 왜? 중국이 3,7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작년에 냈지만 미국 역시 중국의 인력을 쓰거나 중국의 싼 인력으로 만든 물품을 가져와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성으로 의해서 중국이 생산하기 어려워진다,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 미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거죠. 그러나 이점에서 미국이 물러선다면은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다시 미국에 대응하는 카드로 더 강하게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서 무역전쟁의 끈을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작년 9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게 트럼프가 13,810호 행정명령 조치로서 북한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니까 바로 한 해 만에 플러스 3.9%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6%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땡겨야 됩니다. 계속 이 조치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작년에 10곳의 워닝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시킨 곳은 4곳입니다. 단둥은행, 단둥홍상실업, 민징 국제무역, 그리고 중신통신입니다.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워닝만 준 상태이지만 미국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부터 고삐를 동시에 더 조려해 나가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작년에 워닝을 주고 실질적으로 액션에 안 들어간 추가적인 워닝을 줬다는 건 이미 중국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구체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 그 은행과 중국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을 담당하는 은행과 그 중국의 단동은행이나 단동은행과 같이 다른 은행도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뭐 농업은행 이런 중앙은행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이런 은행들에게도 추가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열 개 기업에 대해서 워닝을 줬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고 있는 건 4곳, 추가적으로 6곳이 남았습니다. 거의 플러스 더 찾아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을 함으로써 미국이 피해가 없냐? 있습니다. 왜? 그 은행,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해당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는 은행이나 기업과 미국도 역시 관여가 되거나 미국 기업이나 미국 개인이나 미국 그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과 혹은 기업이 미국과 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은행이나 기업과는 미국이 전부 풀아웃을 철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국 기업인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그러나 그건 상대적으로 중국이 입는 피해에 비해서 3발의 피라는 거죠. 미국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폭은 현실적으로 뭐 다른 카드가 있다 이렇게 뭐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얘기를 하고 볼턴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폭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혼자로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정말 원한다면
2005년 9월 22일 마카오에 있는 델타 아시아뱅크에 맡겨진 북한 돈 4,600만 불을 마카오 뱅크 자체를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조치를 딱 대상으로 묶어버리니까 그 은행에 세컨다리 보이콧으로 조치를 한 이유는 대상은행으로 조치를 한 이유는 그 은행이 북한 자금 세탁과 관련돼 있다. 명분이었습니다. 4,600만 불 북한 돈이 딱 거기에 묶여버리니까 빼지도 거래도 빼내지도 못하니까 김정일이 정말 일생일대 완전히 멘붕이 돼서 폴짝 뛰어 있습니다. 2년 만에 그걸 풀었죠. 그때에 북한 정권 자체가 흔들거렸어요. 뿌리채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통일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돈 주고 나니까 그 동결을 해제해주고 나니까 또 북한은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한국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러니컬하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도록 한국의 도움에 의해서 플러스 중국의 도움에 의해서. 한국 눈치 보거나 물론 눈치는 안 보죠. 한국의 문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적극 나서라.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 쪽으로 협력 구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의미 없어요. 8.15 경축사 안 봤어요? 친중 발언만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한미동맹보다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먼저 남북 경협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내놨습니다. 이 엇박자를 놔도 분수가 있지. 이거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게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북 판문점 선언이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부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느니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원칙대로 하세요. 진정으로 11월달 중간선거를 위한 땜빵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은 당신이 재임할 수 있다라는 그 얄팍한 계산만을 알고 정말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고삐를 놓치지 말고 중국을 압박을 가세요. 두 번째 세컨다리 보이콧을 중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에 해당하는 기업과 은행의 숫자를 늘려 그 고삐를 더 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세컨다리 보이콧을 더 강화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러시아산으로 북한 석탄을 국적 세탁해서 한국 보내는 거 이거 다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플러스 유엔 제재에서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엄포만 놓지 말고 구체화를 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북한 비핵화를 해갈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이면서 군사적인 제재 없이 외교적인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도 같은 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도라는 말을 벌써 2번이나 썼어요. 강도라는 말을 듣고도 끈을 놓추면 패권국답지 못합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에게 직접 세컨다리 보이콧 줄을 열심히 더 강하게 당기면서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여러분들 태극기를 들고 그들 각자가 내거는 구호 플러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을 강화시켜야 된다.
대중 세컨다리 보이콧, 대북 세컨다리 보이콧,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은 더 무역 전쟁의 기치를 높여야 된다.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미국의 마음이니까 한국에게 보내는, 한국과 거래하는 무역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충분히 또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으려면 미국과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걸 빤하게 이 정부는 알면서도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자살하겠다는 거죠. 우리 정부 스스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혹은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와 엄지 옆에 숫자를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달에 한 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원 가입도 유도할 수 있도록 블로그도 지금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